지난 편에서 우리는 미국이 끝없이 서쪽으로 뻗어가던 긴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를 향해 마차를 몰던 사람들, 새로운 삶을 찾아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았던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서부 개척의 뒤편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 조각으로 갈라버리는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졌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개척자들은 맨손으로 땅을 갈고 비바람을 견디며 지도에도 없는 황야 위에 집과 마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미국의 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넓어졌고, 이 열정은 곧 미국을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품은 거대한 대륙 국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의 땅이 넓어질수록 그 안에서 조금씩 스며들던 균열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부 개척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북부와 남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념의 균열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부의 새로운 영토가 실제로 미국의 지도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여기에 누가 살까가 아니라 이 땅이 어떤 제도로 운영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핵심에는 늘 이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도 노예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는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를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면 남부의 정치적 힘이 커지고, 노예제가 금지된 주가 늘어나면 북부가 우세해지는 구조, 즉 서부의 주 하나가 미국 전체 정치체계의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북부는 이미 산업혁명이 깊숙이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돌아가는 공장들, 도시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철도,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자유노동자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고 능력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며 유럽 시장에 내다 파는 농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그 모든 구조는 흑인 노예의 노동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노예제는 남부의 경제, 문화, 신분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는 서부 확장이 진행될수록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북부는 서부는 자유주의의 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부는 서부도 노예제를 허용해야 경제가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부는 새로운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누구의 손에 쥐느냐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승부였던 것입니다. 1850년대에 들어서자 이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특히 유명한 피해 캔자스 사건에서는 노예제 찬성과 반대 세력이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며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거리에 울려 퍼진 총성, 불타는 마을과 급조된 야전병원, 미국은 이미 조용히 전쟁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60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를 당장 없애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노예제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부는 이것을 곧 남부의 미래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남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시시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11개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아예 새로운 국가 남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의 헌법, 국기, 정부까지 구성하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를 향해 남부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년에 걸친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 남북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반의 주도권은 남부가 잡았습니다. 남부에는 로버트 1위를 비롯한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고, 군인들 대부분이 남부 출신 농부였기 때문에 말을 다루고 총을 쏘는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반면 북부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했지만 전장에서의 경험과 전략적 감각 면에서는 초기에는 남부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부의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북부는 산업력, 공장, 철도, 물자, 인구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부의 보급 능력은 더욱 강력해졌고, 남부는 점점 전쟁을 유지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1863년 전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이 전투는 미국 땅에서 펼쳐진 가장 거대한 전투 중 하나였으며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들판은 피로 물들고 병사들은 서로를 향해 언덕을 오르며 마지막 한 발까지 총을 쏘아댔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남부군은 더 이상 북부를 향한 대규모 공세를 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으로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흑인 병사들도 대규모로 북부군에 합류해 전쟁에 새로운 전력이 더해졌습니다. 북부는 서서히 남부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셰르먼 장군은 조지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막 행군을 통해 남부의 도시와 철도를 파괴하며 전쟁 능력을 거의 마비시켰습니다. 남부는 총탄보다 군주림과 물자 부족으로 먼저 무너져갔습니다. 1865년 4월 남부의 영웅 로버트 1위 장군은
버지니아 애포메톡스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길고도 처참했던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의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흑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지는 그 이후에도 긴 시간의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남부 재건 시기에는 KKK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등장했고 정치적 혼란과 인종 갈등은 전쟁 이후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전쟁은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 전쟁이었습니다. 노예제가 사라졌고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하나의 국가다라는 원칙이 전쟁을 통해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바로 이 남북전쟁의 불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목, 산업화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